안녕하십니까. 예, 네. 정진 박사님. 예. 지난 시간에는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 정변 직전에 그 위기에 몰린 상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또 계속 5.16 군사 정변 직전에 4.19 혁명 이후에, 장면 정부의 또 이렇게 질서, 국가 질서와 그다음 공공 질서를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5.16 군사정변은 이어지지 않았냐 하는 우리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짚어볼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정희와 김종필 그 중심으로 5.16 직전 상황을 쭉 살펴봐 왔는데 지금부터 한 두 번에 걸쳐서는 그럼 장면 쪽에서 볼 적에 장면 정부 총리 그 당시에 이제 집권청에서는 이 군사 정부연을 먼저 용어로 그 군사 쿠데타를 조금 순화된 용어가 군사 정변인데 조금 더 그 형법 그 국가 정부 활동 개념으로 보면은 대정부 정부 활동 보안 방첩 보안방첩이죠. 근데 국가를 전복시키려 불법으로 전복시키는 활동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대정부 전복 활동인데 그럼 장면 총리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쿠데타는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데 대응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기능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이제 장면 정부의 관점에서 5.16을 직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 정부는 이 이제 1960년 8월 23일 조각이 완료되고 출범은 했지만 사회 혼란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4.19 혁명 때 완전 경찰도 무력화되고 또 비상계엄이 선포됐지만 군인들도 민간인들을 자극해서 총을 만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매달 데모로 세상에 이제 날이 새고 이러니까 게다가 특히 북한이 이걸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호기죠. 그래서 제2의 6.25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호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봐서는 남한에 공권력이 가장 무력화되고 혼돈 상태가 오면 일대 우리가 쳐들어가자. 이래서 남한까지 공산화시키자. 이게 4.19 이후의 기본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말에 김정은이가 남북한은 적대적 교전국 관계고 남한은 국가다. 통일도 하지 마라. 뭐 이래서 가들이 이제 대남 전력 그렇게 했는데 그 변화 양상에 또 우리 쪽에서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4.19 직후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 북한 사람들이 평화 통일하자. 그런데 그 당시 남한에서는 북진 무력 통일 그게 국가의 국시였습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 그러면은 반국가적 운동으로 규제를 받던 시기예요. 근데 4.19가 이제 그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지론이었거든요. 근데 4.19가 일어나서 계속 막 혼돈되니까 4월 27일 날 북한이 대남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하라. 그리고 남북 정당 사회단체 연설회를 개최하자. 그리고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하자. 그리고 외국이 간섭하지 않는 총선거를 해서 통일하자. 이렇게 이제 막 그 성명을 제안을 했어요. 그게 맞으면은 남한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반정부 세력하고 연합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세력하고 통일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 그 말하자면 그 당시에 혁신계열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종북 세력가 좋다. 이래 이제 북한하고 동조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무지하 혼란하니까. 근데 장면 정부가 이걸 어떻게 제압을 못하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그 1960년 12월 18일을 사설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썼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2대 가방 대공투쟁하고 국내 건설이다. 북한이 지금 간첩을 침투시키고 사회 혼란을 흔들어대고 있는데
이 대공에 맞서야 된다. 그리고 군대 그 전후 복구 예. 하는데 이 이대갑에 대해서 지금 작년 정부가 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래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상황에 놓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작년 정부로 봐서도 뭔가 좀 이 사회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제2공화국 정부는 세워놨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오진 않고 사사건건 비판하고 특히 이제 그 정부 비판자들에게 북한에 동조하고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이제 커지니까 작년 정부도 이 공공질서를 좀 회복해야겠다. 예. 이래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그 추진한 게 정보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게 지금 남한의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다. 그렇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무분별, 그 이제 대무 상황 이런 걸 진정시키기 위한 법률을 준비해야 되겠다. 예.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 그 정보기구를 측면에서 보면은 중앙정보연구위원회 간 조직을 만듭니다. 예. 1960년 11월 16일 날 중앙정보연구위원회 그 규정을 국무회의에서 제정을 했는데 이 중앙정보연구위원회는 국내외 정보를 예. 수집해서 판단하는 기구였어요. 중앙정보연구위원회가 우리 중앙정보부의 창립될 때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릅니까? 네, 이거는 중앙정보연구위원회 수사권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부에서 그런 주장 많이 하는데 근데 김종필도 완전 다르다. 그래서 중앙정보연구위원회는 그 미국 CIA하고 협력 청구하는 게 주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미국 CIA하고 협력 청구로 그 이제 표면적으로 세븐나인 부대라고 세븐나인 부대, 세븐나인, 79 부대라고 이런데 이거 공식 명칭은 이것도 중앙정보부였어요. 그래서 1958년 자유당 정부 말기에 그 미국 CIA가 그게 냉전이 이제 심한 데에서 그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진영하고 딱 이제 분리가 될 적에 미국에서는 물직에는 베를린하고 서울 그러니까 한국하고 서독이 자유진영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침략에. 그러니까 독일에는 독일 연방정보국 BND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CIA와 협력할 정부 조직이 필요한데 정부 조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CIA 협력 청구를 좀 만들어 달라. 이래서 세븐나인 부대가 생기고 그 부대장의 이유락 나중에 중앙정보부장 하는 이유락 이분이 그 정부 그걸 7구 부대장을 했는데 장면 정부 돌아서 이 CIA와의 협력 기구가 이제 중앙정보연구위원회로 그래서 이제 이 요원들 교육 운영 예산 이런 거 CIA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핵심 실무가 연구실장이었는데 연구실장에는 이후락 이분이 군복을 벗고 1급 상단 그 공무원으로 여기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중앙정보연구위원회가 생기고 또 하나의 정보 조직이 시국정화운동본부라고 하나. 이걸 이제 국내 정보만 전문. 1961년 3월달에 생겼는데, 1961년 5일, 16일, 5일, 6일이 났으니까, 5.16 직전에 한 2개월 전에 생겼죠. 그 뭐 일명 시국정화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본부장은 이기영이라고요. 경찰 출신이에요. 동대문 경찰서 정보과장 출신인데, 이 양반이 이제 자유당 정부 때 장면 부통령 때, 장면 담당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면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인연이 그런 인용으로 그 장면 정부 말기 서울시경국장도 하고 했는데, 그게 생기고 또 하나의 정보기구가 대검찰청, 대검에 중앙수사국이 생겼습니다. 이 중앙수사국은 우리 이제 검찰청법이 1949년 12월 20일 날 제정이 됐는데, 정부설 직후에. 그 검찰청법에도 이걸 둔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돈이 없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했는데, 1960년 11월 30일 날 내각에서 이걸 설치하기로 의결을 해가지고,
그 초대 중앙수사국장의 정희택 검사. 예. 이제 대공 검사로 유명하죠. 오제도, 손우종은 이런 사람들. 저는 정희태 검사는 익숙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걸 좀, 선우종은 내지 오제도 이분들은 많이 알려졌는데. 네, 이분 내가 볼 적에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예. 남기는 게 참 중요하다. 그 선우종은 검사나 예. 오제도 검사나 예. 책자도 내고 대공한테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기록은, 네, 정희택 검사는 기록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중앙수사국도 예. 직접적인 수사는 안 하고 예. 대응정보 통합 조정, 예. 정보기관 조정, 예. 그는 북한의 대남 공작 분석 연구 예.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이제 일단 수사권을 가지기 어려웠던 게 경찰에서 엄청 반발을 했을 때 검찰이 이거 수사권 가져가면 안 된다 이래서 그래서 수사권을 직접적인 수사권을 행사를 못하고 대응 정보기관을 통합 조정하는 길로 그 당시에 창설될 때 이제 오제도 검사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예. 오제도 검사가 자기가 대공 수사를 해보니까 이거 경찰, 군, 검찰 정보 협조가 안 되니까 대응을 못하겠다. 이래서 이게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범식이 1961년 5월 9일 날 있었는데 말하자면 5월 16일 날 5.16이 일어났으니까 이 출범하고 일주일 있다가 5.16이 일어난 겁니다. 예.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래 됐고 그리고 또 장면 정부는 법률을 정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데모규제법하고 예. 방공임시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깡패담소법까지 만들려고 그랬고 그 이제 데모규제법은 5개 지표를 하루 전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 주변에서는 시를 금지시킨다. 이런 내용을 이제 만들겠다. 이걸 이제 내무부 장관이 그 당시 신현동인데, 그 민의원 내무위원회 출석해서 이래 이제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방공임시특별법은 1961년 3월 10일 날 민주당이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이거 방공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민주당 대변인은 김대중입니다. 나중에 대통령 하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때 민주당 대변인이었어요. 그 이제 성명을 내보면은 4.19 혁명이 이게 너무 혼란하다. 특히 공산 세력이 대남 견학대가 막 극심해갖고 적기가라고 이 적기가가 이제 공산주의 인민군들이 부르는 이 적기가가 막 그 집회에서 고창되고요. 재창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혁신계에서 민주당이 또 정권 장기 집권하려고 이 법을 만든다. 이래갖고 1961년 3월 22일 날 2대 합법 반대 성토대회를 서울시청 앞에서 한 1만, 2만 뭐 어떤 게는 2만이라고 그러는데 집회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저녁에 군중 집회를 열었어요. 그 깜깜한 밤에 횃불을 들고 움직이면은 국민들한테 엄청 공포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대목 고요에 인민공화국 만세 이분 구호더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엄청 불안해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집권층에서도 불안감이 되고 이런 사회 불안이 극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5.16으로 임박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모방지법, 방공임시특별법, 국가보안법도 다시 고쳐야 된다고 장민 총리가 1960년 12월 13일 날 참모위에 나와서 이건 국가보안법을 중요한 요인을 다 빼봐가지고 판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빨갱이를 잡으려고 해도 법이 없다. 그게 국가보안법 다시 해야 된다. 이제 말했는데 5.16이 일어날 때까지 이런 거는 전혀 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라 보면 어떻게 좀 유사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사회가 좀 이렇게
그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이 이제 이렇게 그 변동이 될 그 어떤 역사적인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한쪽에서는 또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고, 한쪽에서는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정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도전과 응전의 어떤 그런 반복된 부분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장면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좀 더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5.16으로, 예, 다음 시간에도 이제 장면 정부의 관점에서 좀 더 진전되는 그런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